근거 없는 자부심과 믿음만 있었죠. 존나 버텨야 되는데 존나 버거워지는 겁니다.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판 가격보다. 부동산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들 보면 배우는 것도 많긴 한데 사실 마음이 좀 피로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뭐 2년 만에 5억이 올랐다, 순자산이 30억이다, 다들 성공한 이야기, 잘 나간 썰들만 푸니까요. 오늘은 여러분 마음 좀 편안해지시라고 저의 실패한 첫 투자, 눈물의 손절 스토리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마라. 제가 7년 전에 첫 투자를 했는데요. 지방 분양권 하나 샀죠. 제가 사는 도시, 가봤던 도시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여기도 충분히 좋은데 가격은 아직 싸다. 불인이 특유의 아전 인수식 희망회로 말도 안 되는 분석력을 풀 가동해서 뭣도 모르고 첫 투자를 감행을 했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이름도 촌스러운 비브랜드 아파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첫사랑이니까요. 지역 부동산 카페에 올라오는 모든 글을 매일 읽었고 맘카페에서는 동네 이름, 아파트 이름 검색해서 일이라도 관련 있는 글은 전부 읽었습니다. 동네에 스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현지 주민보다 더 촉각을 곤두세웠고 제가 사는 동네보다 더 세세하게 동네 소문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었는지 시세가 쭉쭉 올라졌고 저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내 아파트 한번 칭찬해주면 내 자식이 잘 된 것 마냥 너무 행복했고 간간이 터지는 신고가의 트럼프 부럽지가 않았죠. 매도 계획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영원히 안 팔 계획이었거든요. 저희 애 생기면 물려주려고. 웃기죠? 저도 웃겨요. 좋은 물건은 사랑해도 되고 장기 보유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어느 정도 투자의 규모화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첫 투자 물건을 장기 보유로 계획을 잡아버리면 두 번째 투자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다시 5년 동안 두 번째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만 모아야 되면 투자의 동력이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에는 적당히 불리면 매도를 하고 거기서 나온 초기 투자금이랑 수익금을 뭉쳐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한 4년 정도, 그리고 개수로는 한 서너 개 정도 투자하고 나면 물건이 돌고 돈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는 물건과 너무 찐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적당히 만나고 때 되면 헤어지는 쿨한 연애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연애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게 많이 만나봐야 어떤 물건을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감이 조금씩 오실 거고요. 둘째, 입주 물량을 체크해라. 이게 제가 투자했던 도시의 입주 물량인데요. 딱 봐도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그때 정작 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콩깍지가 씌어서 팔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근거 없는 자부심과 믿음만 있었죠. 여기가 입지가 얼마나 좋은데 뭐 조금 떨어져도 기다리면 금방 올라가. 이걸 왜 팔아? 네, 안 팔아도 되죠. 맞습니다. 존버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상승장에서 매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최고가로 받아놨던 전세가가 진짜 속절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경우에는 3억 2천에 받아놓은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전세 시세가 2억이 됐어요. 시세대로 재계약을 하면 1억 2천을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존나 버텨야 되는데 존나 버거워지는 겁니다. 이때 겨우 딜을 해서 6천만 원을 일단 해결을 보긴 했지만 매매 가격도 전세가 못지않게 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놨던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본전까지 뚝뚝 떨어지는데 진짜 마음이 쓰라리더라고요. 첫사랑한테 배신을 당한 거죠. 간혹 가격이 너무 저평가일 때는 입주 물량이 많아도 그거를 뚫고 가격이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도에 부산이 그랬고 청주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으면 위험하다. 전세가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매매 가격도 위험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초보자일수록 입주 물량에서 안전한 지역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투자 기간을 기본 4년까지도 생각해야 될 수가 있으니까요. 셋째, 돈은 잃었지만 경험은 남더라. 저는 결국 이 물건을 4년 만에 매도했습니다. 매수 가격보다 몇백만 원 손해를 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지금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판 가격보다 한 1억 8천 정도?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팔고 나면 쭉쭉 오를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여기에 들어간 투자금을 빼서 더 좋은 데 넣을 곳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미련이 전혀 없었어요. 실제로 그 돈을 빼서 투자한 물건이 훨씬 더 올랐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의 첫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많은 것을 배웠죠.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시장에서 오가는 말들, 그때 그 현장에서 느껴지던 분위기, 닥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 다음 투자 물건을 고를 때의 기준, 비록 돈은 잃었지만 기뻐보고 슬퍼보고 마음고생하면서 투자의 근육을 키웠다고 할까요? 너무 심하게 타격을 입지만 않는다면 손절한 투자도
길게 보면 실패라고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고 그게 지금의 나를 이룬 바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말까 남들 다 벌고 나오는데 혼자 뒷북치고 설거지 해주러 가는 건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지역만 안 고르신다면 지금도 돈과 경험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투자처는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